예, 가을 수확 시기 이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심각하게 주거나 심지어는 사람까지 위협하는 멧돼지, 고라니 문제입니다. 네, 이런 야생동물들은 허가된 사냥꾼들에 의해 퇴치되는데요. 최근 포획된 야생동물의 숫자가 늘면서 수당 지급 방식이 깐깐하다 못해 엽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 청구를 막는다면서 야생동물의 귀나 꼬리를 잘라오게 하는 건데요. 이 같은 지자체의 엽기 행정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 간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이제 이 동물을 야생 동물을 이제 잡았을 때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제 뭐 수당을 이제 지급하려면 이제 증명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귀나 꼬리를 이제 잘 나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 이전에는 사체 번호를 써서 뭐 사진 같은 걸로 증빙을 했었는데요. 예. 네. 그 일부 엽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예. 실제로는 한 마리를 잡았지만 두세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귀나 꼬리를 잘라와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귀나 꼬리를 자르게 되면 남아있는 그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그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네. 하지만 그 사체를 그냥 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쓰거나 심지어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아름아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명백한 야생생물법 위반이고요. 예. 그 많은 지자체들이 그 수당은 지급하지만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확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사체는 뭐 방치되거나 뭐 이제 또 암암리에 또 판매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동물 사체에서 일부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내는 엽사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들립니까? 뭐 어떤 엽사들은 자신이 동물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엽사들보다는 이제 잘려진 시체를 확인해야 되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귀나 꼬리를 자르는 이런 사체 훼손이 흉측하기도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동물 학대 뭐 아니면 동물 복지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뭐 사실은 죽은 동물의 복지나 권리보다는 어떤 동물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조상들은 미물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예. 사체를 귀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또 조류는 두 다리를 잘라서 가져와서 확인을 맡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얼마나 야생동물을 지금 우리나라가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뭐 예산은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요. 예. 최근 문제가 지적됐었던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동물 한 마리당 이제 3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해서 지역별로 보통 수천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많은 지자체들이 매년 책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이런 야생 동물의 피해 때문에 포획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올해만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는데 뭐 별다른 그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생동물의 피해라고 주장하는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방식의 포획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야생 노루가 농작물을 너무 망친다 해서 해마다 1,600마리 정도씩 노루를 잡았지만 그 통계를 보시면은 매년 피해 농가 숫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제주도 보호종이라고 아꼈던 노루만 수천 마리가 죽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의미를 하는 건 무조건적인 유해조수 지정 후 잡아 죽이는 포획보다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야생동물이 왜 내려오는지 확인해서 그런 원인에 알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실제로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조류 같은 것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할 수 있습니까? 뭐 실제로 멧돼지 뭐 한 가족이 뭐 밭 하나를 전부 헤집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유해조수라고 지정은 됐지만 그 동물이 전혀 유해하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생동물 퇴치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밭 한두 개가 일부라도 손상이 되면 일단 신고를 하고요. 네. 근데 그 신고를 받고 지역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정말 포획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분석에 의해서 포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받으면 엽사들이 출동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을 막 찾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일괄적인 이런 해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김영환 간사가 보시기에는 포획 외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자체별로 지리적이나 생태적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네. 그 획일적으로 동물을 뭐 유해하다 해서 한 번에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한 번에 된다면 매년 이렇게 사냥 시즌처럼 퇴치 기간이 매년 지정될 이유가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을 알아야죠. 지역적으로 왜 동물이 내려오는지, 예. 혹시 그 지역의 생태계 먹이가 부족한 건 아닌지, 아니면 잠깐 내려온 건데 과장된 신고는 아닌지, 또는 이제 중요한 게 동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밭을 개간해서 동물이 살고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네. 예, 그런 건 아닌지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대응책,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고려해야지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행정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문제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지자체들이 이 엽기 행정 뭐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이번에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 간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